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피스 강론 시리즈 7번째 건물 시스템에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피스를 설계할 때 왜 꼭 시스템이라는 것을 언급을 하게 되느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피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다루는 오피스는 이렇게 대형 오피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수의 사용자들이 이 시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거주하는 형태라고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이렇게 연상해 보시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밀도가 높게 거주를 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실내 환경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안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균등한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은 환경이 있다거나 어떤 사람은 그와 반대로 불리한 환경이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겠죠. 또 대부분의 이제 업무 시설이 지표가 아주 높은 그런 대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부 밀도가 아주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런 높은 밀도를 효율적으로 좀 관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이 업무 시설의 특성상 잦은 부서 이동이나 조직 개편 때문에 인원들이 공간을 이동을 하거나 자리 배치를 새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융통성이 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는 내부 공간의 구성이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의 변화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내부 공간의 시스템을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가 모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런 큰 시설은 지속적인 어떤 관제와 시설의 유지 관리가 용이해야 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도 어떤 시스템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면 어, 많은 요소들을 이제 통합해서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오피스 건물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 이제 그 자동 관제 뭐 이런 쪽의 시스템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냉난방 시스템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들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주로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오피스를 설계를 할 때 어떠한 이제 체계를 잡아야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시스템 중에서도 그런 시스템들이 어떤 체계를 갖고 여러분들이 계획상 설계할 때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좀 기초적인 이야기부터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실무에서 법규를 체크할 그 예시인데요. 관련된 내용만 주로 보면 기본적인 건축 제한 사항들 여러분들이 이미 다 검토하셨을 건폐율과 용적률 이런 이야기들이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대지 계획에 관한 내용들 우리가 좀 이번 시간부터 좀 자세히 봐야 될 건 이제 피난에 관련된 거겠습니다. 저희 법규는 기본적으로 좀 일본 쪽의 법규를 많이 참고를 하였기 때문에 저희 건축법에서도 가장 이제 중요하게 제한을 많이 두고 있는 거는 결국에 이제 이 제한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스템의 하나인데 좀 많이 두고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피난에 관련된 내용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이제 직통 계단, 피난 계단, 그리고 그 피난 계단에 더 강화된 특별 피난 계단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 이따가 그림을 보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지하층도 이제 형성을 하기 때문에 지하층에 관련된 내용, 지하 썬큰에 관련된 내용들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직통계단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층에서 가장 빠른 동선으로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피난 방향으로 내려올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직통계단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보였듯이 이 직통계단은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2개소를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개소가 확보가 되고 각 그 가장 이제 피난에 불리한 위치에서부터 30m, 그다음 내화 구조로 했을 때 50m인데 저희가 대부분 내화 구조를 하기 때문에 50m 안에 피난 거리를 확보하는 위치에 직통계단 2개소가 형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직통계단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일차적인 피난 계단의 구조이고요. 이게 이제 그, 음, 직통계단이 이제 피난 계단이라는 것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이 방화 구획으로 내화 구조의 벽으로 구획이 돼야 되고 방화문으로 이렇게 닫혀져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보시면 음, 저 일반적으로 직통 계단을 형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통 계단 2개소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이 있고 거기서 업그레이드가 돼서 5층 이상 지하 2층 이하에 있는 직통 계단은 피난 계단으로 형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것이 다시 11층 이상 지하 3층이 되게 되면 특별 피난 계단이라는 것으로 가장 이제 상위의 그레이드로 피난 계단을 형성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 피난을 계단을 보게 되면 기존의 피난 계단 앞에 부속실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대형이 화재로 인한 연기가 1차적으로 차단돼서 다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부속실이라는 약간의 피난 구역을 하나 더 두도록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설계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아마 이 특별 피난 계단을 설치해야 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여기 이제 승강기. 그래서 6층 이상의 건물은 이제 승강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여기에 있는 기준대로 계산을 하셔서 승강기 대수를 산정하셔서 여러분들의 코어에 이제 승강기도 구입을 하셔야 하고 여기도 이제 피난 계단과 유사하게 비상용 승강기라는 게 있는데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기준대로 비상용 승강기를 또 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는 특별 피난 계단처럼 전시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조하셔서 호화 계획을 하시는데 다양화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이제 법규에 있어서 부설 주차장인데요. 여기는 저희가 다른 예시기 때문에 참조하지 마시고 서울시 주차장 조례에 있는 이제 업무시설은 100제곱미터당 한 대, 인생활시설은 134제곱미터당 한 대라는 기준으로 설치를 하시는데 서울시에는 부설 주차장 설치 제한 지역이 이 시내 중심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여러분들이 설계하시는 그 지역은 이제 아니기 때문에 있다는 것만 참조를 하시고 이제 계획에 들어가실 때 몇 대를 설치를 해야 되는지 체크를 하셔서 주차장을 계획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시스템 중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주차 시스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물론 또 주차 시스템이라고 하면 상당히 또 여러 가지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기계식 주차를 이제 언급을 할 때, 기계식 주차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의 이제 기계식 주차 방법이 있는데,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건 그건 아니고, 주차장을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이냐. 그것이 곧 그 주차 시스템을 형성하는 이제 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사이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하에 이제 주차장을 계획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실무에서 주차장을 계획을 하는 방법은 아주 초기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규모 검토를 하시고 그 건물이 앉을 범위를 정하신 다음에 거기에 대략적인 이제 코어의 위치가 잡히면 지하로 내려가서 이러한 이제 주차장을 쭉 이제 계획을 하시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제 코어를 중심으로 순환형의 차로를 형성을 하고 가장 외곽에 주차들을 쭉 배열을 한 다음에 남는 부분에 나머지 주차를 이제 계획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지상 건물의 배치와 기둥 간격들이 잡히면서 주차례의 이제 조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위에서 검토하고 또 아래에 맞춰보고 하는 식의 이제 반복적인 조정을 통해서 주차장이 형성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외시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대지의 형상이고 그 안에 일정 토목공사를 위한 이격거리를 뭐 1.5m 정도 이렇게 띈 다음에 외벽을 형성하고 그 안에 이제 주차장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주차장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지상에서 내려오는 포어의 위치가 여기까지 쭉 내려와 주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부분은 주차 경사로가 순간 이동을 위한 주차 경사로가 확보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위치들이 계략적으로 잡힌 상태에서 외주부에 주차 구역을 전체를 쭉 배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차로를 그 앞에 6m 차로로 확보하신 다음에 그 사이 코어와 외주부의 주차 사이에 일정의 여유가 있는 경우에 예, 나머지 주차를 구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주차 램프 이제 지상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이 통로를 어떻게 계획하느냐가 전체 지하 계획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빠짐없이 계획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지상에서 저희가 이제 차량 출입이 가능한 곳을 체크를 하시고 그 중에서 어느 쪽이 전면 도로고 어느 쪽이 좀 이면 도로냐 가급적 그 교통량의 발생이 좀 덜한 곳으로 위치를 잡으셔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램프 위치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단면도 검토를 하셔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2.3m의 클리어런스가 나오는 그런 것으로 층고 계획을 하셔서 주차 램프가 잘 형성이 되도록 단면 체크도 반드시 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 램프와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썬큰을 저희가 형성하게 되는데 썬큰과 함께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단면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하 주차장이 이제 배치가 되면 다시 이제 지상으로 올라가서 코어와 또한 이제 기둥 모듈, 구조 모듈에 대한 내용들을 검토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듯이 지하 주차장의 그 효율적인 계획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조건이기 때문에 주차장의 기둥 간격과 연계해서 지상의 구조 모듈과 코어 배치를 하시는 게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주차 3대 혹은 4대의 배치가 아, 가능한 구조 모듈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세대나 혹은 4대 사이에 기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 모듈이 계획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 이런 모듈이 필요한가 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잦은 어떤 내부 공간의 변화, 부서 이동과 같은 그런 이유 때문에 내부 공간의 변화, 또 그에 따른 가구 배치들을 비슷한 사이즈와 비슷한 형태로 자주 바꾸려면 중간격의 모듈 구성이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모듈 내에서 이제 코어 계획을 하게 되는데요. 앞서 저희가 법규에서 살펴봤던 어, 피난계단이나 특별 피난계단, 그다음에 승강기와 비상용 승강기, 그다음에 저희 이 시간 이후에 마련된 설비 시스템에서 고려된 여러 가지 설비 공간들, 수직 덕트들을 이 코어에 반영을 해야 하겠습니다. 당연히 화장실도 저기 있는 이 코어 근처에 계획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화장실이 있는 곳 주변에 이제 파이프 샤프트를 계획을 하고 EPS는 좀 파이프 샤프트와 좀 떨어진 곳에 계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어 계획에 대한 이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하주차 현상에서 올라온 인간벽의 구조 모듈을 적용을 하고 그리고 가장 이 내부 공간의 사용을 좋게 하는 위치에 코어 계획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어의 주변에 화장실을 계획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코어를 좀 확대해서 보면 이 승강기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계단 여기 보시는 전실이 있는 특별 피난 계단 2계단 여기는 계획이 되어 있고 그 사이에 전실이 또 확보된 비상용 승강기가 2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요 2층의 코어는 요 엘리베이터만 이제 정지를 하고 요 엘리베이터는 일반적으로 통과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들이 이제 각종 파이프 샤프트들인데요. 여기 이런 식으로 화장실에 인접해서 파이프 샤프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른 이제 남는 공간들을 이용해서 탕비실이랄지 분리수거실이랄지 이런 것도 꼼꼼히 계획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이 이후에 이제 다른 편에 마련된 이제 설비 시스템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강의 내용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오피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밀도가 높게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체계가 잡힌 시스템화된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그 시스템에서 오늘 수업에서 저희가 살펴본 것은 주차 시스템과 그 다음에 코어 시스템, 그 다음에 구조 모듈 시스템 이거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